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원자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22쪽과 교과서 36쪽을 모아놓은 개념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원자의 구성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됩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며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자의 전하량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전하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이 전하량에 대한 단어를 옆에 보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전하라는 단어는요,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으로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전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전하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원자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지름은 10의 마이너스 10 제곱미터 정도이고, 즉 원자는 어떻다? 작다. 매우 작다. 라는 것이에요. 원자핵의 지름은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원자는 작은데 원자핵은 더 작다. 그리고 이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서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친구일까? 어떻게 생긴 입자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배워볼 건데요. 얘는 교과서 33쪽 내용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자, 원자의 전기적 성질을 같이 배울 건데,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전자는 음전하를 띱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한 원자에서 원자핵이 띠는 양 전하량의 총량과 전자가 띠는 전하의 총량은 같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숫자 0이 나오는 것을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이 0이 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형을 사용해서 이번엔 진짜 원자를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원소와 원자가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성분과 입자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밑에 써드렸는데요. 성분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특성. 반면에 입자라는 것은요, 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크기의 물체,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성분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 특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입자라는 것은 그냥 작은 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원자라는 것은 작고 작은 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체들의 성질, 공통적인 특성을 모아서 원소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우선 모형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른쪽을 봐주시면 원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형을 사용해서 원자를 표현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모형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냐?
바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 원자와 같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모형에 있어서는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모형은 실제 대상의 모습을 똑같이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형을 예쁘게 잘 최대한 반영해서 그린다 하더라도 실제 원자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몇몇 특징들을 충분히 살려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음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자핵의 전하량 더하기 전자의 총 전하량이 되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숫자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따라서 리튬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이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이 얼마가 되어야 숫자 0이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3이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는 마이너스 6, 질소는 마이너스 7, 산소는 마이너스 8이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자,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있어야 마이너스 3이 되죠? 바로 3개가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탄소에는 6개가 있어야 되고 질소에는 7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에는 8개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리튬, 탄소, 질소, 산소의 원자 모형을 그려볼 건데요. 자, 원자 핵은 원자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을 그려주면은 가운데에 그려주고, 자, 탄소도 마찬가지로 그려줄게요. 질소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도 가운데에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원자 핵은 원자의 한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이때 전자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전자는 개수가 전하량에 맞춰서 그려야 됩니다. 아까 마이너스 3이라서 3개였죠? 리튬은 3개의 전자들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 6이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는 6개가 되어서 6개의 전자들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7개의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7개를 예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소는 8개의 전자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리튬, 탄소, 질소, 산소의 원자 모형을 그려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 중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때 원자 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전하량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가 달라진다고 배웠죠. 자, 이 개수는 바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원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감이 왔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적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트륨 원자의 원자핵 전하량을 나와 있는데요. 이 원자핵의 전하량을 이용해서 나트륨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그 나트륨 원자핵 구성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자핵의 전하량 더하기 전자의 총 전하량을 하면 원자는 전하량이 0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니까 얼마를 더 더해줘야 0이 될까요? 마이너스 11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있어야 마이너스 11이 될까요? 바로 11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원자는 작은 한 입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 원자 핵은 원자의 한 가운데에 중앙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 주위에는 전자들이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때 개수는 11개를 그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트륨 원자 모형을 그려봤는데요. 이를 빈칸을 채워서 글을 쓰는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나트륨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므로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1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므로 원자 안에는 나트륨 원자 안에는 전자의 개수가 11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나와 있는 다양한 원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원자핵의 전하량만 제시가 된다면 전자의 개수를 구하여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산소를 가지고 한번 예시 문장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산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산소는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죠? O라고, 라지 O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 산소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입니다. 그러면 전자는요, 얼마가 되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는 말은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8이라는 말이겠죠. 이렇게 전자들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 되려면 전자 한 개당 전하량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는 8개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8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모형으로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모형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산소의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에 있고요. 이때 원자핵의 주위에서는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자들의 개수는 바로 원자핵의 전하량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임을 이용하여서 전자들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8이고 이때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총 8개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그려주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모형으로 나타내 보았으니 글을 쓰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겠죠? 위에 있는 예시 문장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3번 문장을 예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므로 산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기에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므로 산소 원자에는 전자가 8개
존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을 복습해보면은 원자의 구성과 원자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요. 이때 원자의 크기는 작은데 원자핵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작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원자들을 이 구성과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여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때 모형을 나타낼 때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즉 전하량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전자의 개수를 구했고 그 개수를 구한 것을 활용하여 그림으로 모형으로 나타내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글쓰기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원자 모형에 대한 변천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오른쪽에 읽기 자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분자로 만나겠습니다. 안녕!